교과서 64쪽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식을 전개하라는 문제고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 그리고 나머지 곱셈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1번은 완전 제곱식 두 번째 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 앞에 거 제곱, 즉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x 곱하기 3y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이 3y 전체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y의 제곱까지. 그럼 얘 계산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랑 3 곱하니까 12xy 플러스 3y 전체 제곱하시면 9y 제곱 이렇게 되지. 2번 갈게요. 2번은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게 지금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차 공식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즉 4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7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을 하면 되니까 얘는 16a 제곱 마이너스 49분의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쌤이 x는 살아있는 곱셈 공식 네 번째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얘는 x제곱 일단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랑 3의 합, 즉 마이너스 2x 쓰고 둘의 곱, 즉 마이너스 15를 써주면 끝납니다. 4번은 이거는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수인 경우에 대해서 나온 문제고, 얘는 그러면 두 개 먼저 곱해서 6y 제곱을 쓰고 플러스 이 괄호 안에 몇 y가 오는지는 이쪽에 바깥 거, 즉 마이너스 2 그리고 안쪽 거 플러스 3. 왜냐면 1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이걸 써주시고 뒤에는 상수함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6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2번은 이 주어진 다항식의 곱을 이제 전개한 식에서 xy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쌤이 곱셈 공식 첫 번째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번, 2번, 그리고 3번, 요거는 4번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의 순서대로 곱해서 쭉 써주시면 돼요. 그럼 x 곱하기 3x는 3x제곱 그리고 x 곱하기 y는 플러스 xy 그리고 마이너스 2y랑 3x 곱하면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2y랑 y를 곱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동류항이 두 개가 보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갈게요. 근데 여기에서 맞아.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xy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xy의 개수는 마이너스 5가 되고 y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답 끝까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각각 써주시면 됩니다. 3번 갈게요. 3번은 지금 곱셈 공식을 각각을 해서 얘를 빼주자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 이게 한 덩어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계산을 하셔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는 일단 합차 공식, 즉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니까 앞에 거는 얘 3x를 제곱한 9x제곱 빼기 뒤에 거 4y 제곱한 16y 제곱을 써주시면 되고 밑에 빼기로 연결하는데 뺄 때는 반드시 괄호 쌤 해주기로 했지. 그럼 여기 괄호 하시고 x끼리 곱한 x제곱 뒤에는 2y를 제곱한 4y의 제곱을 빼주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해서 빼주면 되니까 9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y제곱. 그럼 요거는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8x제곱 마이너스 12y제곱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답은 이렇게 되겠다. 4번 갈게요. 4번은 지금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 문자가 a도 나오고 뭐 x도 있어. 근데 또 b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a랑 b가 어떤 숫자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개를 하면 돼요. 그럼 2x 더하기
A에, 즉 좌변에 있는 걸 먼저 제곱을 해보면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의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맨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2x 곱하기 A 해주시고요. 뒤에는 A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이거는 4x제곱에 플러스 4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게 뭐랑 같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우변에 있는 식이랑 같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개수들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4x 제곱까지는 똑같고 여기에 있는 x 앞에 개수인 b가요. 여기 있는 4a랑 같겠지. 그러면 결국 b는 4a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상수항 역시 똑같아요. 지금 상수항이 49분의 1이 a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49분의 1이 a제곱. 쌤 그냥 a제곱이 49분의 1이다. 이렇게 쓸게요. 제곱해서 49분의 1이 되는 거. 즉 이 a는 49분의 1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건데 원래는 그럼 a는 49분의 1의 제곱근, 즉 풀마 루트 49분의 1을 쓰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조건이 달렸냐면 양수래. 즉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풀마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럼 결국 이거는 7분의 1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a는 7분의 1임을 알 수 있고 b는 위에 있는 쌤 요거 1번,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요거 b는 4 곱하기 7분의 1, 즉 7분의 4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7분의 1, 7분의 4.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A랑 B 자리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한번 대입해서 7에 A 자리에 7분의 1 넣고 B 자리에 7분의 4를 대입하시면요. 7 곱하기 7분의 5입니다. 그래서 약분 되면서 5만 남지.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 갈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4번에서처럼 다항식의 곱셈 공식에 문자가 섞여 나오지, 그지? 그래서 문자가 섞여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숫자처럼 생각하고 전개해보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즉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할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a, 6-bx 이렇게 나온 건 그냥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냥 이 4개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에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쌤은 이 곱셈 공식 아니까 거기에다 그대로, 즉 이거 2x 더하기 a를 그대로 쓰고 이 마이너스 bx를 앞으로 당길게요.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x 더하기 무슨 꼴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얘 전개해주면 앞에 건 원래 마이너스 2bx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몇 x라 그랬어 쌤이. 이거는 수업 때 말했죠. 여기 2개 곱한 2, 6, 12 써주고 여기 2개 곱한 a랑 마이너스 b가 지금 원래는 숫자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b가 이 사이에 오는 거지.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a랑 6 곱해서 플러스 6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이게 얘들아 어떤 거랑 같은 거라고? 얘가 얘랑 같다는 거야. 우변이 지금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개수를 비교해주면 6이, 즉 x제곱 앞에 개수가요. 마이너스 2b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b가 6이라는 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c가 뭐랑 같다? 이 부분, 즉 12-ab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c는 12-ab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a가요. 12랑 같은 거지. 그래서 6a는 12랑 같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b는 1차 방정식 풀듯이 약분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c는 좀 복잡해. 그래서 마지막에 할게요. a는 얼마야? a는 2겠지. 그럼 우리는 a랑 b 값이 나왔어. 그럼 요 c 자리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c는요. 12 빼기 AB 곱한 거, 즉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계산 실수 하지 말고 12 플러스 6, 즉 18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구했어요.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18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6번 갈게요. 6번은
지금 계속 4번, 5번, 6번 보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의 곱셈에서 x는 살아있거든? x는 살아있어. 쌤이 x 살아있는 식에는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 똑같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여기 있는 이 a 같은 거 원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숫자가 원래는 있는 거야, 얘들아. 얘도 지금 봐. 숫자가 나왔잖아, 여기. 그래서 6번도 여기 있는 이 a 분자에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전개한 식에서 x의 개수가 상수항보다 이만큼 작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얘를 전개해야 되겠지. 즉 4x 더하기 a x-5를 전개합니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4x 제곱 쓰고 그리고 이거는 몇 x 수업 때 써요. 얘랑 얘 바꿔 하면 마이너스 20 즉 4랑 마이너스 5 곱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거 a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랬어. 그럼 a랑 1을 곱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a가 됩니다. 즉 플러스 a. 그래서 이 바깥 거 안에 거를 한 거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x 앞에 개수가 되고 뒤에 마지막으로 이 5랑 a 마이너스 5랑 a를 곱한 마이너스 5a 요거를 써주시면 지금 요건 다 지울게요. a랑 x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x의 개수가 그럼 x의 개수는 이거잖아. 즉 마이너스 20 플러스 a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 갈게요. 이게 상수항 마이너스 5a보다 이만큼 작은 거야. 즉 얘보다 얘가 2가 작아. 잘 생각해봐. 뭐 예를 들면 5가 7보다 이만큼 작아. 그러면 사실 얘가 지금 더 작은 거거든. 그럼 지금 얘보다 2가 더 작아.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2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가 작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즉 x의 개수가 작은지 상수항이 작은지를 체크해서 체크를 한 데다가 작은 데에 더해줘야 돼요. 더해서 그게 마이너스 5a 즉 상수항과 같다 이런 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등식을 잡을 때 이쪽에다 플러스 2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주의하시고 그럼 얘는 a에 대한 1차 방정식 푸시면 6a가 얘는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럼 이항하시면 18이 나와요. 즉 a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답 a는 3입니다. 7번 이거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문제지. 그럼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 여기에 있는 요 밑면이 윗면이랑 넓이가 똑같으니까 사실 얘의 넓이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옆면 여기가 지금 2개가 있잖아. 그럼 요거 넓이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고 이 앞면 있죠. 앞면 부분이 2개가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2배를 해주면 돼. 즉 우리는 이 면 전체 종류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면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에 2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은 밑면이 1번, 옆면이 2번, 저 뒷면이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 먼저 넓이 구해봐. 1번 넓이는 2x 더하기 5, 3x-1이지. 그리고 옆에 2번 구하면 2번은 3x-1, 3x 플러스 2지. 그리고 3번은 이쪽이죠. 3번은 2x 더하기 5 여기랑 여기 길이 똑같으니까 2x 더하기 5랑 3x 더하기 2지. 그럼 이게 얘들아 전체 3개가 있는 건데 이게 각각 몇 배 된다? 2배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2개씩 있는 거니까 얘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건널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전개를 하셔서 전체에 2배를 해도 사실은 돼. 그래서 이게 식은 쌤은 이렇게 썼지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사실 푸는 방법은 자유롭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 2x 더하기 5 3x 더하기 2
전체를 그냥 다 더해서 거기 전체 2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도 돼. 쌤은 위에 썼으니까 위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얘는 그러면 6x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15 빼기 2니까 13이지. 얘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5. 2배에 얘도 9x제곱 그 다음에 몇 x야? 바깥 거 3 곱하기 2 6이죠.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x. 상수항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배에 얘는 2, 3, 즉 6x제곱 그리고 바깥 거 4, 안에 거 15 그래서 15 더하기 4 플러스 19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전개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좀 복잡하니까 얘는 지울게요. 그럼 밑에는 2배 이거 그냥 전개하자. 12x제곱 플러스 26x 마이너스 10 플러스 18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사실 이 방법보다 아까 그 방법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 얘는 12x제곱 플러스 38x 플러스 20. 그럼 요거는 얘 3개를 더해 얘들아. 그럼 얼마야? 24 더하기 18이잖아요. 그럼 24 더하기 18. 40이지? 42x 제곱이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거 26짜리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3개 더하면 32에 얼마? 70x 70x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20 요거 하시면 얘는 플러스 6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사실 요렇게 하면 얘들아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쌤의 추천은 아까 처음에 써줬던 그 2배의 전체에다가 1번, 2번, 3번을 한 거를 바로 계산하기를 추천을 해. 그럼 1번이랑 2번, 3번을 더하면 얘만 더하면 돼요. 그럼 사실 이 1번, 2번, 3번 더한 게 6, 9, 6, 즉 10이랑 9 더해가지고 이거 얼마? 21. 21x제곱. 그리고 여기 13x, 3x, 19x 이거 더하면 얼마야? 16이랑 요거 계산하시면 35. 그치? 그래서 35x 쓰고 35x 그리고 상수항 부분 더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0. 그럼 요거는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 한 번에 그냥 3개를 더해서 그냥 바로 쭉 요걸 전개해버리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얘는 70x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사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훨씬 간단한 것 같아. 그래서 2로 묶어내고 한 번에 계산하는 걸로 하자. 이게 좀 더 복잡합니다. 밑으로 8번으로 넘어갈게요. 곱셈 공식의 활용 나왔어. 쌤이 곱셈 공식의 활용에는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 공식 2가지로 우리가 얘를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에서 가이드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503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써서 간단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500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500 플러스 3의 제곱 자체를 쌤이 전개를 해보면 여기다 쓸게. 500제곱 플러스 2배에 500 곱하기 3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여기 9 있지.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아서 없어져. 지금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요게 지금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에는 3만 써주면 끝난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500분의 500제곱 그리고 요렇게 쪼개져가지고 2개로 나뉘어요. 그럼 500분의 500제곱 더하기 여기는 500분의 얘랑 얘 곱하면 얼마야? 6 곱하기 500이죠. 그럼 이거는 약분 되면서 500 남고 약분 되면서 6이 남아서 506.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었지만 곱셈 공식을 써서 간단하게 답을 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쌤 수업 때도 숫자가 복잡하면 우리가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가자. 9번.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게 생각이 나야 되지. 얘는 얼마야? 여보요. 이거는 쌤이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루트가 즉 항이 2개짜리
되어 있는 애들은요, 합차 공식을 써서 분모에 있는 루트를 분자로 올려준다라고 했어. 지금 이게 유리화 문제인 이유는 분모의 루트가 있었는데 최종 결과를 보니까 분모의 루트가 없어. 즉 분자로 루트가 올라갔죠. 그래서 쌤이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5 플러스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 요거는 얘들아 분모 분자에 설마 이거 똑같은 거 곱한다고? 아니지. 여기에 있는 루트 5 마이너스 2. 즉 차가 되도록 하는 애를 써줘야 되고 분자에 또 곱하니까 제곱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는 쭉 바로 쓸게요. 루트 5 마이너스 2에 분자에 루트 5 플러스 2가 있다. 그치? 그럼 여기에는 루트 5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5 마이너스 4라서 1로 없어져. 그래서 여기 분모 부분이 둘 다 5 마이너스 4라서 1로 없어집니다. 즉 여기에 날라가 얘들아. 그러면 분자에 있는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과 여기 오른쪽에 루트 5 플러스 2의 제곱만 남았어. 그럼 이제 얘를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전개해 주시면 되죠. 앞에 거 제곱 5,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4 루트 5, 플러스 4. 즉, 9 마이너스 4 루트 5에서 9 플러스 4 루트 5를 뺀 거야. 그러면 쌤 그냥 전개 안 할게요. 9랑 마이너스 9 날라가고 마이너스 4 루트 5, 마이너스 4 루트 5, 즉 마이너스 8 루트 5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것만 물은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a 플러스 b 루트 5랑 같은 거래. 그럼 지금 루트 5 앞에 정수 부분은 어때? 0이지? 여기 0이지? 그래서 a는 0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8이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8과 같아진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a 더하기 b까지 물었네.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다. 여기까지. 10번 갈게요. 10번. 10번은 사실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활용이 다른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얘는 일단은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어디서? 여기서. 왼쪽 식 두 개를 우리가 값을 할 때 이 제곱 두 개를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얘랑 모두 나오는 곱셈 공식이 딱 하나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쌤이 되게 직접 전개하는 건 빼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그리고 합차 공식 그리고 x 플러스 a 뭐 숫자 있는 거 그리고 숫자가 개수가 1이 아닌 요 공식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뭔가의 차, 그리고 곱, 그리고 제곱. 즉,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x-y라는 걸 쌤은 제곱을 해볼 거야. 그럼 이건 공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xy 값이요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x-y 값이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아는 걸 대입한다. 즉 x-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모르니까 일단 쓰고 xy에 5를 대입한다. 즉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16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얘를 이항을 해주시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2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사실 문제집 같은 걸 보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많이 다뤄.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 왼쪽에 있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를 빼. 즉 2xy를 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요 마이너스 2xy를 이쪽으로 이항한
표현으로 바꾸면 x-y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2xy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제곱 더하기 제곱식은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두 개의 서로 다른 애들로 우리가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보통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불러요. 곱셈 공식의 변형. 그래서 서로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이항해준 모양이 되는 거지.